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아침 9시 33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5, 0.8% 이렇게 나스닥과 S&P가 각각 올랐고요.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내용을 보시면 장 초반에 살짝 빠졌다가 하루 종일 다 회복해서 마감을 했죠. 상승 종목수가 당연히 더 많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그림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박스권 상단에 일단 터치를 한 모습이고 S&P고요. 나스닥도 뭐 박스권 상단까지 아직 도달도 못했죠.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둘 다 와 있긴 한데요. S&P하고 나스닥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좀 넘어가겠다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매물대 소화를 다 한 거고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에는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 가야 돼요. 오늘 밤에 위쪽으로 더 상승해야 하는, 오늘 밤에 위쪽으로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라고요. 근데 오늘 밤에 못 가면은 또 분위기가 좀 더러워질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고, S&P 나스닥이 아직 박스권 안에 있지만 넘어갈 것처럼 해놨지만, 그래서 오늘 밤에 넘어가야 되지만 못 넘어가면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변동성 지수들 어젯밤에 좀 감소하긴 감소했는데 뭐 현재 몇 달째 지금 저점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젯밤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당장 이걸 여기서 지금 터트리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어딘가까지 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갈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어젯밤 모습을 보면요. 어젯밤 모습을 보면 당장 변동성 폭발은 아니고 쉬었다가 갈 것 같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달러 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달러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거래일제 91.8, 뭐 여기 있는 부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달러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야 될 때 가야 되겠죠. 가야 될 때 가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될 때 잘 못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가야 될 때 못 가면 싸대기를 얻어맞을 수가 있겠죠.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 정배열 초입에 거의 와 있다고요. 정배열 초입. 달러와 관련된, 이 환율과 관련된, 하여튼 모든 환율들이 대부분 다 지금 정배열, 정배열 직전에 이렇게 와 있다라는 점. 이거 원달러 환율인데, 그죠? 241선이 굵은 게 내려오고 있고, 121선, 61선, 뭐 21선 다 올라가고 있다. 지금 조정에 불과하다. 뭐 이런 모습들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 정도 어젯밤에 뭐 있었고, 뭐 어젯밤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정도 일들이 있었고, 금리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특별히 아직까지 변동은 없어요. 다만 지금 이제 얘도 이제 지금 어떤 중요한 그 지지선 자리까지 내려오긴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요즘에 좀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테이퍼링이 다가왔으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걸 핑계로 해가지고 어쨌든 채권 매입을 안 해준다니까, 테이퍼링이 채권 매입 안 해주는 거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금리가 다시 턴어라운드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지켜는 봐야 될 자리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내려오고 있는 금리 하락 추세가 지속 중입니다만은 그 추세가 바뀔 가능성도 지금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겠다. 쌍바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좀 잘 지켜보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 정도 보이고요. 특별히 뭐 어떤 기사 같은 거는 없었는데 뭐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우리가 볼만할 것 같아서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잘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테이퍼링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 언제 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경제 지표가 알려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요거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있죠, 그죠? 만약에 이제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가 있을 거고, 생각보다 좀 경제 회복이 느려진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이 좀 뒤로 밀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아무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요거. 지난달에는 이제 85만 개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80만 명 넘어가면은 이제 테이퍼링이 뭐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금요일날 밤에 발표되는 거예요. 논팜론 페이롤스라고 나오는 요건데요. 요걸 눌러보면은 이제 지난달에 이제 85만이 나왔고요.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얼마가 나오나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 달에도 굉장히 이 수치가 좋게 나오면은
테이퍼링에 좀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럼 긴축 쇼크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금요일 날에 있는 이 고용 지표를 좀 주목하자.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뭐 JP모건이나 시티나 뭐 이런 주요 은행들이 테이퍼링 시기를 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내년 1월에 한다. 그리고 뭐 12월에 한다. 그리고 11월에 계획을 발표할 거다라고 좀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직까지는 뭐 11월에 어떻게 할 거다라고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데가 좀 많긴 하고요. JP모건, 시티가 조금 좀 매파적이죠, 그죠?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뭐 12월에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 그렇게 멀진 않았다. 뭐 한 4개월, 그죠? 긴축의 영향권에 뭐 들어는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거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거고요. 자, 하여튼 며칠 전에는 볼라든가 불라든가 그 사람이 나와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젯밤인가에는 윌러 이사랍니다. 윌러 이사가 나와가지고 일자리가 8에서 9월에 각각 80만 개씩 늘어날 경우에 이르면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도 하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긴축적인 이야기는 자꾸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이제 전혀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볼라드 이후에 이제 윌러 이사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런 거는 소수 의견에 불과한지 대부분 투자 은행들은 좀 뭐 11월이나 돼야 테이퍼링 계획이 나올 거다. 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간 우리는 긴축의 영향권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뭐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장은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조금 더 숏을 잡아봤습니다. 반등시 매도라고 했으니까, 반등이 올라왔으니까 매도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반등시 매도를 좀 해봤고, 숏을 더 샀다는 얘기예요. 반등시 매도했다는 게. 하여튼 뭐 그렇게 좀 해봤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430을 훌쩍 넘어서 지금 431을 넘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이도저도 아닌 움직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젯밤에도 좀 이런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무슨 일이 생길 거면 430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또 지난주에 그렇게 용을 써가고 430을 붕괴시켰잖아요. 근데 또 지금 430을 또 넘어왔다라는 거는 이건 일단은 뭐 굉장히 앞으로 이제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 굉장히 앞으로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위쪽으로도 시장이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고 아래쪽으로도 지금 가야 될 때 아직까지 뭐 아래쪽은 뭐 괜찮다라고 보긴 봅니다만은 어쨌든 금요일 날까지 결판이 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간 이게 지금 너무 더럽게 움직여요. 너무 더럽게 움직여요. 위쪽으로 가야 될 때 못 가고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지금 버벅버벅거리고 있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래쪽으로 또 시원하게 밀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정말 더러운 속임수를 준 거에 불과한 것이 되겠는데, 아무튼 이게 속임수라는 가정하에 지금 저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속임수였다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제가 맞아 속임수였다면은 정말 아주 욕을 해주고 싶은 그런 더러운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해도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요즘에 워낙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보통 이렇게 잘 한단 말이에요. 어떤 추세선들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잘 지켜줘요. 딱딱딱딱딱 칼같이 지켜주는데 요즘은 워낙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이 세력들이 페이크를 주려고 일부러는 추세선 밑으로 살짝 더 내려왔다가 여기서 막 급반등 주고요. 넘어갈 것도 아닌데, 그죠? 실제로 위쪽으로 추세를 줄 것도 아닌데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막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페이크가 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 페이크라는 생각하에, 페이크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저는 숏으로는 잡긴 잡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러한 분석도 딱딱딱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살짝 넘어가면 원래 뭐예요? 원래 우리가 아시다시피 추세선이라는 게 있으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추세선이라는 게 있으면 넘어가면 위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데, 요즘은 하도 더럽게 움직이니까 살짝 넘어갔다가 아래쪽으로 꼬꾸라박고 아래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위쪽으로 살려놓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뭐 저처럼 어떤 기준을 갖고 그냥 임의로 접근하거나 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뭐 정말 더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430을 다시 저렇게 너무 손쉽게 또 올라올 줄은. 중요한 거 다분계 시켜놓고 다시 회복시켜놓으면 이게 뭐냐고요, 그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위쪽으로도 뭐 열려있냐, 위쪽으로도 제한적이고 아래쪽으로도 시원하게 못 가고, 이 참 하여튼 더러운 시장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죠. 뭐 현금 비중 관리나 잘 하시고,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어쨌든 한번 뭐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 그 정도 이야기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중요한 추세선들 넘어갔긴 넘어갔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그래도 뭐 아직까지 고점들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베팅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빅스라든가 뭐 달러 지수를 더 믿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거 믿고 일단 뭐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도 조금 오늘 아침에도 하여튼 조금 더 숏을 사긴 샀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상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풋옵션들이 또 죽었어요. 풋옵션들이 이번에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안 죽였어야 되는데, 여기를 안 죽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죽였어요. 이렇게 되면 또 더러운 양매도장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오늘 전까지는 어떤 기대감이라도 있었죠. 그래도 이 풋옵션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버티네. 박스권으로 버티면 그래도 어떤 추세를 줄 끈덕짐이 있어 보인다. 여기서 위쪽으로 넘어가면 추세를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아래로 붕괴시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벌써 패턴이 망가져가지고, 물론 모릅니다. 이것도 페이크일 수 있겠죠. 또 이러다 또 내일부터 또 장대 양봉 막 올리면서 또 이거를 또 위쪽으로 또 돌파한 척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워낙 더러운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간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풋옵션도 죽이고 있다. 이렇다는 얘기는 양매도로 갈 가능성, 그죠? 보시면 콜옵션 어쨌든 지가 오늘 튀어 오른다고 해도 어쨌든 이 콜옵션들 죽어가고 있고, 얘마저 이렇게 죽이면 이제 완전 양매도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진짜 이도저도 아닌 더러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거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양봉이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좀 그죠, 그림들이 좀 많이 더러워지긴 했습니다. 여전히 이게 어떤 속임수일 수도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뭐 일단 할 거 해놨고, 그러니까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오늘 그래서 또다시 튀어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글쎄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고개를 내린 상황에서 이거 한 방으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좀 하여튼 의문이 좀 들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쳐다보려고요. 네, 제가 일단 저는 일단 뭐 할 건 해놨으니까 일단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 뭐 최소한 433은 안 넘어가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선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433은 안 넘어가면은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그 전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움직이기 좀 애매하죠. 코스닥 숏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더 확실하게 올라오면 좀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한 거의 일주일 내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계속 현금 소진시키지 마시고, 올라오면 뭐 하든지 아니면 떨어지면 뭘 하든지 어쨌든 한 번은 뭐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비중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오늘 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뭐 알 수 없는 구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